저희 미국 증시 마감 상황을 봐야 되는데 좀 참혹했습니다. 참혹했고 예. 게다가 근데 저희가 오늘 저희도 방송 시간도 참혹했죠. 늦어졌는데 이게 PDP 화면에 뭔가 문제가 예. 좀 생겨가지고 그거 조절하다가 거의 15분을 제가 좀 날렸습니다. 예, 아유 송구합니다. 예, 네, 시장도 정신없고 예. 저희도 정신없지만 예, 다시 정신 바짝 차리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 마감 상황부터 좀 보도록 할 텐데요. 계속 저희가 뭐 참혹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4거래일간의 상승폭을 뭐 하루 만에 다 반납을 한 그런 그러게요. 흐름이었습니다. 다우 지수가 3.9% 급락을 했고요. S&P 500 4.3% 내렸습니다. S&P 500 지수에는 500개 종목이 포함됐는데 그중에 단 5개 종목만 상승을 하고 나머지가 다 하락하는 정말 뭐 완전 패닉이었고요. 나스닥은 5.2%나 좀 급락을 했습니다. 이 낙폭은 2020년 6월 이후 이제 최대 낙폭으로 이제 좀 기록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제 6월 어떤 저점 테스트 가능성이 또 제기가 되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인데,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참혹했을까? 이유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가 예상을 웃돌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패닉장이 된 건데요. 뭐 대체 어느 정도로 인플레가 나왔길래 뭐 이런 말이 나오는지 잠깐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할 텐데, 8월 소비자 물가지수 저희가 기다리던 지수가 나온 건데요. 일단 전년 대비로는 8.3% 나왔습니다. 이게 예상치가 7.9 또 뭐 8.0 조사기관에 따라 조금 다르긴 했는데요. 이랬는데 8.3이 나왔고, 사실 시장에서 더 주목했던 건 전월 대비해서 이번에는 마이너스 0.1로 분명히 물가가 떨어졌을 거야였는데 웬걸 플러스 0.1이 나오면서 여기에서도 그렇죠. 심했다 였고, 그리고 좀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뺀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도 보니까 이게 사실은 지난달 전월 대비해서 0.3으로 이게 뭐 0.57 이렇게 나오다가 마이너스, 이게 약간 그 상승폭이 둔화가 되면서 기대를 했는데 이게 다시 0.6으로 좀 벌어지면서 이게 에너지 가격이 10% 넘게 하락을 한 것을 고려하면 지금 뭐 전방위적으로 물가 압력이 좀 심각한 수준이다라는 게 좀 드러나고 있는 뭐 이런 상황입니다. 자, 네, 오늘 저희가 이제 좀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려서 오늘은 저희가 뭐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세부 내용을 저렇게 첫 번째 그래프로 좀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방금 말씀 주셨던 대로 맨 아래 분홍색으로 나타나 있는 에너지 가격이 저렇게 지금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쪽 방향으로 화살표가 돼 있죠.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음식료 가격, 그다음에 쉘터라고 돼 있죠. 임대료와 이제 그 가구 관리비 같은 것들, 그러니까 그 주택 내 관리비 같은 것들이 포함되는데요. 그 쉘터, 그러니까 흔히 이제 렌트라 그러죠. 그 렌트 비용이 가파르게 좀 뛰었고 전월 대비 플러스 0.6%나 상승했고, 그 외 기타 부분들도 뭐 서비스 요금들 올라가면서 옆에 차트 보십시오. 그러니까 CPI 중에 주택 부분, 또 헬스케어, 보험 이런 그 서비스 요금이 무려 가파르게 지금 6.8%나 뛰었거든요. 이렇게 서비스 요금이 위로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다른 어떤 재화의 일반 상품 가격, 또 에너지 가격 뭐 이런 것들이 아무리 내려봐야 별무 소용이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성급했던 피크아웃 기대라는 게 저희가 6월, 7월 뭔가 좀 이렇게 6월 정점 찍고 내리면서 이제 정점은 나온 거야. 이거는 확실해 했는데 이게 아니다라는 게 좀 보여주면서 우려를 좀 많이 키웠던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임금도 많이 좀 오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구조적으로 보면 임금이 계속 올라가는 형태가 된다면 뭐 계속 물가는 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금이 올라가면 가처분 소득이 늘어난 소비자들이 물건을 더 많이 살 거고요. 또 그렇게 되면 임금이 올라가면서 소득이 전체적으로 높아지니까 임대료나 이런 부분도 인상하려는 그 집을 가진 사람들의 오너들의 그런 어떤 그 렌트 비용 인상에 대한 니즈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순차적으로 계속 올라가는 구조거든요. 지금 여기 실제로 오늘은 너무 작아서 제가 확대를 못 시켜드리는데 여기 앞에 있는 그래프 자체가 그 노란색이 그 소득이에요. 그러니까 애틀랜타 연은에서 그 추정하는
중위 소득의 그러니까 중위 가구 소득이 노란색이거든요. 이게 가파르게 지금 올라가고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나타난 게 근원 서비스 물가거든요. 오, 잘한다. 이게 근원 잘한다 이제. 감사합니다. 네. 예, 예. 뭐 거의 테크 구루세요. 예. 네. 그러니까 따라서 뭐 이렇게 임금이 올라가니까 파란색 코어 서비스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옆에 차트 보면 그 매달 노동부가 발표하는 고용 지표에 나오는 시간당 평균 임금이거든요. 지금 2달 연속으로 실질 임금, 그러니까 물가를 감안한 실질 시간당 임금 증가율이 2달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거든요. 예. 이것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근원 인플레가 좀 플러스로 갈 수밖에 없는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큰 폭으로 뛰었다. 그래서 이제 간밤에 당황한 백악관에서는 야 그래서 우리가 인플레 감축법 시행한 거잖아. 우리도 이거 알고 있었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핑계를 댔죠. 예. 어쨌든 간에 지금 상황 자체는 아까도 제목에 나왔지만 물가 피크아웃에 대한 그 기대감들이 너무 성급했다. 그리고 기저적으로 임금이 올라가고 집값이 올라가고 또 그 임대료가 올라가는 형태의 조금 구조적인 어떤 순환적인 형태의 물가 상승은 조금 더 계속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사실은 지금 고용 시장에서 여전히 수요가 더 우위에 있는 맞습니다. 시장이기 때문에 뭐 주거비가 막 올라 비용이 막 늘면 그 근로자들은 더 많은 임금을 요구할 수 있는 또 상황이 돼버리니까 그렇죠. 뭔가 이렇게 계속 악순환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지금 나타나는 게 더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시장에서 사실 더 우려를 했던 것은 또 이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 패드워치, 그러니까 CME 예사는 패드워치 그 내용을 좀 보니까 일단 우리가 시장에서 일단 9월 FOMC에서는 75bp 인상 가능성을 기정사실화했잖아요. 또 그것까지는 오케이 좋아. 근데 이제 1%포인트 금리 인상에 베팅을 하는 예상을 하는 사람들도 33%가 돼버린 거예요. 그동안은 이게 0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인플레 지표가 나오면서 아 이거는 1%도 가능할 수 있어요. 여전히 대세는 75bp지만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50bp 인상도 사실은 20% 가까이 됐었거든요. 네네. 이런 물가 발표 이전만 해도. 맞아요. 근데 이게 제로로 사라져 버렸어요. 맞아요. 여기 50bp는 사라져 버렸고 오히려 이제 그 50bp 사라진 만큼 그 이상이 지금 100bp 인상에 배팅을 하고 있다. 아우 참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이 옆에 걸 보면 이것도 이제 패드워치에서 우리 연말에 연준의 기준금리가 어느 정도가 될까를 예상을 하는 건데요. 기존에는 이 3.75에서 4% 요 구간이 한 68%가 이렇게 가능성을 높이 봤었는데 그러게요. 그 금리도 이제는 4에서 4.25 또는 4.25에서 4.5 요 가능성을 지금 78%가 보고 있다라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뭐 75bp를 올려도 그러면 11월에도 또 75bp를 올리고 뭐 이 폭이 커질 수 있다라는 우려를 좀 나타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런 부분들이 다 맞물리면서 시장이 상당히 좀 좋지 않았던 뭐 이런 흐름이었다. 그래서 뭐 간밤에 노무라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이 현 상황 보면 물가 도저히 잡힐 것 같지 않아. 그래서 9월 FOMC 100bp 금리 인상해야 돼. 이렇게 이제 예상을 했고요. 레리 서머스 이제 전 미국 재무장관이죠. 이분은 지금 근원 CPI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 이거 골치 아파. 미국 인플레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야.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면서 정책 금리가 4%는 넘어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어차피 4% 넘어서 금리를 계속 올려야 된다면 천천히 가는 것보다 그냥 빨리 가야 되는 거 아니냐 화끈하게. 그렇지. 저희도 시장에 원하는 것도 그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냥 그러니까 매는 먼저 맞아야죠. 이게 제일 싫은 게 선생님이 저기서부터 1번부터 엉덩이 때릴 때 40번 이렇게 기다리면 그 공포감이 더하잖아요. 그냥 차라리 1번으로 맞고 그냥 아우 엉덩이 비비고 그냥 의자에 앉는 게 훨씬 편하고든요. 한 번에 그냥 바닥 확 찍어. 서머스도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준이 지금 더 이상 인플레를 못 잡는 상황인데 그럼 연준에 대한 신뢰가 바닥이 될 텐데 연준이 지금이라도 신뢰를 좀 회복하려면 작년에
인플레이션 일시적이야 해서 망신당했던 거 그거 좀 회복하려면 9월에 100bp 인상해야 돼. 주변에서 이제 이런 목소리들이 이렇게 확연하게 커지고 있다. 그만큼 사실은 8월 CPI에 대한 기대감도 컸고 실망감도 컸다. 맞아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사실 뭐 지수가 3%, 5% 급락을 했으면 연준에서 이거는 1% 포인트를 올릴 수도 있어라는 것까지 반영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 그렇죠. 그냥 그냥 올려버리고 맞습니다. 시장을 빨리 안정을 시키는 게 어떨까? 저희도 네, 좀 전달을 해보입니다. 전달이 될 것 같아요. 저희 미국 고객들도 많아서. 맞습니다. 울트라 스텝 사실은 울트라 스텝을 밟으면 오히려 그 이유가 이후에 편안해져요. 주가는 좀 반등할 것 같은 느낌도 사실 좀 들어요. 네. 네, 그래서 좀 빨리 움직여달라. 네, 당부하겠습니다. 빨리 때려달라. 네. 자, 그러면 저희가 패드워치까지 받고 네, 죄송합니다. 너무 바쁘세요. 이 프로가. 그래서 저의 이 기술적 문제 때문에 송구합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제 간밤에 달러 인덱스도 우리가 이제 110에서 좀 떨어졌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죠. 뭐 하룻밤 만에 다시 뛰었고 110까지 좀 올라가면서 기업들에 대한 어떤 실적에 대한 우려로까지도 좀 확산이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맞이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저희 이 구독자분께서 1번으로 맞으면 편하다 그랬는데 1번으로 맞으면 제일 아프다네요. 그것도 맞다. 네, 힘이 제일 좋으실 때. 맞다. 예, 죄송합니다. 네. 뭐 그런 또 있네. 양면성이 사실은 존재하겠네요. 그러니까는 그냥 네, 그러니까 이게 연착륙이냐 격차반영이냐의 차이인데 이런 의견도 소중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저희 일단 특징주 브리핑을 보고 월가의 시각을 갈까요? 월가의 시각부터 갈까? 아무거나 하세요. 어차피 저는 뭐 되지도 않는 그래. 오늘은 사실은 저희가 주도권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저희 둘의 PPT를 제가 다 이렇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냥 월가 저는 해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일단 시장을 먼저 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종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오늘 뭐 많이 산만하진 않겠죠? 그렇죠. 얘가 또 안 되는구나. 그럼 제가 아예 구두로 설명드릴게요. 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실은 지금 보이지 않지만 달았던 제목은 이거였어요. 어차피 가야 할 먼 길이었다.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많은 연준 고위 인사들은 얘기했습니다. CPI, 뭐 물가지수든 뭐든 한 번 나오는 거, 두 번 나오는 거 그거 보고 우리 의사결정하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했거든요. 적어도 물가가 피크아웃 된다라는 신호가 나타나는 그 물가 지표는 3번 이상은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번에 CPI가 좋았다고 해서 연준이 갑자기 금리 인상을 멈추냐? 그거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가야 할 먼 길이었는데 그냥 먼 길 한 번 더 그냥 약간 돌아갈 뿐이다. 그래서 뭐 너무 이거 자체 저는 차라리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이렇게까지 빠질 일이었나? 뭐 그런 느낌도 사실은 들어요. 어차피 100bp 인상을 얘기하는 사람도 사실은 있었거든요. 패드워치에 반영되진 않았지만 실제 100bp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었기 때문에 뭐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시장은 좀 이렇게 조금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몇몇 멘트를 좀 소개해드리면 댄 네이선이라고 리스크 리버설 이사부는 시장이 기대했던 연준 정책의 피봇 가능성이 완전히 일축되는 소비자 물가 지수였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제 두어 달 내에 시장은 다시 6월 저점 지겨워요. 6월 저점 뭐 그래 한번 해봐. 6월 저점 다시 테스트할 수 있다. 현 시점에서 적극적으로 주식을 사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뭐 이렇게 지금 아주 네거티브한 얘기를 하셨고요. 브렌트 슈트라고 노스웨스턴 뮤추얼 웰스 최고 투자 책임자. 시장 기대에 못 미쳤지만 인플레이션 완화 징후는 여전히 나타나고 있어. 일부 지역에서 뭐 렌트비나 또는 서비스 요금이 좀 빠지고 있는데 이게 시차가 있어서 CPI 통계에 반영되지 않았을 거야 라고 이제 이분은 추정했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번 주 금요일에 나올 미시건대 소비자 신뢰지수에서 기대 인플레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기대 인플레 항목이 더 중요해졌다. 그래서 지금 현재 CPI 자체는 항상 과거 숫자잖아요. CPI는 과거 숫자, 기대 인플레는 미래에 대한 전망을 나타내는 숫자. 그래서 사실 뉴욕 페드의 서베이에서 엊그제 우리가 한번 소개해드렸던 호재라고 소개해드렸던 기대 인플레 하락이 이 미시건대 서베이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면 시장에는 오히려 좀
분위기가 좀 반전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이분의 전망이었고요. 네. 또 마이크 노벤가트라고 모건 스탠리 이제 여기 모델 포트폴리오 부분 대표인데요. 8월 CPI는 인플레 안정까지 긴 여정을 보여준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길다라는 그렇지. 거. 인플레 피크아웃, 연준 정책 피봇 기대감, 시기상조였다는 거 드러났다. 그래서 다만 나흘간 가파른 랠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 조정은 그리 놀랄 일이 아니다. 아유, 웃긴다. 조정이 5%가 나왔는데 뭘 놀랄 일이 아니야. 나 아침에 까무러쳤는데. 아, 까무러치셨어요? 저 사실은 어제 네. 이 지표를 딱 보고는 네. 뭔가 쎄하긴 했어요. 아, 네. 생각보다 높다. 쎄하긴 했는데 그래도 개장 초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 2% 정도 네, 빠질 그래서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 1, 2% 예. 좀 빠지나 보다. 뭐 요 정도면 그게 지표 이제 나오고 개장 전 그 다우 지수 선물 가격은 한 200포인트 정도 빠지고 시작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아니야 200, 300 정도 빠지면 그냥 족하겠다 이런 생각을 사실은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너무 그랬는데 놀랐어요. 뭐 5%가 빠지고 4%가 빠지고 했는데 거기다 대고 놀랄 일 아니야. 지들은 결과론적으로 항상 얘기하는 아, 거니까요. 그래. 네. 그래서 아, 너무 화내지 마시고요. 아, 이분도 나름 입장이 있으실 거고 또 예, 자식들 키우고 나름 아, 크신 그렇습니다. 분인데 네, 저희가 그래서 아무튼 뭐 놀랄 일 아니다 했지만 사실 많은 투자자들이 놀랬고 예, 예. 패닉에 빠진 장이었다라고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참, 예. 이제 그러면 이제 특징주 좀 정리해 주시죠. 저 근데 이제 특징주를 뭐 웬만한 게 좀 다 특징적이어서 아 그래서 예. 사실은 오늘의 특징주를 잡기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10% 20% 빠진 거 얘기하기 없기. 아우 그런 건 예. 저 건들지도 않습니다. 어, 자, 드디어 렌트 나왔다. 더 런웨이 아, 얘네가 39%가 하락을 했습니다. 야 우리나라 진짜 상한가 제도가 그렇죠. 이런 때는 지켜줄 수도 맞습니다.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런웨이를 빌려드립니다라는 뜻이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얘네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의류 렌탈을 하는 기업인데요. 뭐 어떤 드레스 같은 이런 파티복이라던가 그냥 일상적인 정장 뭐 이런 것들을 주로 그거 약간 많이 구독 서비스로 또 빌려줘요. 그래서 이제 별명이 의류업계의 넷플릭스다. 오. 진짜 별명이 그거예요. 월가에서. 아 그러면 이 예. 렌트 더 런웨이가 원래 유명한 기업이에요? 아 유명한 회사예요. 왜냐하면 이 업종을 새로 만든 회사니까요. 아 저는 주가가 한 예, 예. 4달러, 3달러 막 이래서 예, 예. 그냥 잡주인가 뭐 이런 생각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가격은 싸죠. 수익성이 별로 안 나니까요. 아직은. 다만 이런 새로운 업태를 만든다는 건 굉장히 성각자적인 그렇지, 거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별명이 월가에서 별명이 의류업계 넷플릭스다. 의료업계 그래서, 예, 예. 넷플릭스인데 아우 주가는 하여튼 망가졌는데 이유가 뭐냐면 2분기 때 활성 가입자가 좀 급감을 예, 했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이용자가 많이 줄었다라는 거죠. 근데 2분기 조정 EPS, EBITDA, 조정 EBITDA, 매출 다 시장 전망치 훨씬 넘었거든요. 근데 너무 좋았어요. 2분기 실적은. 근데 2분기에 액티브한 가입자 수가 줄어들었으니까 연간 실적 전망을 조금 하향 그렇죠. 조정했어요. 그것 네. 때문에 지금 폭락을 했고 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거 설명하시죠. 그 다음 거. 그래서 예. 대규모의 구조조정, 예. 직원의 24%를 예. 네, 감원을 하겠다. 예. 그리고 비용도 얘네가 2,500만 달러에서 2,700만 달러를 예. 줄이겠다라고 했으면 그게 예. 한 300억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얘는 성장 기업으로 분류가 됐잖아요. 그런데 비용을 이렇게 줄이고 대규모의 구조조정을 해? 그러면 이 성장성에 대해서도 글쎄 라는 평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예, 예. 그렇게 그렇죠. 되면서 그러니까 원래 이 CPI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얘가 한 20% 정도 급락을 했었는데 왜 웃으세요? 너무 20%나 40% 비슷한 건 느낌이 나는데 그러다가 이제 또 이 시장 전체가 망가지면서 낙폭이 더 커버렸던 예. 그러면서 이제 거의 40%의 급락을 맞이한 뭐 이런 특징이 있었다. 그러니까 성장 기업에 늘 나오지만 대규모 구조조정은 항상 결론적으로 손은 누가 키우노 그렇죠. 이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특히 성장 기업에 있어서 예, 예. 이런 구조조정과 비용 절감은 이게 바람직하게 인식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좋은 호재로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이렇게 많이 근데 급락을 오히려 했다. 그런 생각도 해요. 저도 언뜻 지금같이 인플레가 다시 이제 뭐 빠질 기미가 별로 안 보이고 의류같이 상대적으로 좀 고가의 제품이라면 오히려 렌트 수요가 좀 늘지 않을까? 뭐 이런 구매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그런 기대감들이 있었잖아요. 게다가 맞습니다. 이제는 뭐 이제 엔데믹이 되고 하면 경제활동 늘고 하면 뭐 파티도 많아지고 이러면 수요가 많겠다 했는데 근데 차트로 보니까 그동안 또 안 올랐어요 별로. 근데 왜 빠져? 아 그러니까 저 너무 많이 빠져서 네. 저 그냥 살까 생각 정도 들었는데 진짜? 예 선배가 절대 안 사요. 약간- 근데 저런 건 아, 절대. 뭔가 얘를 방어하는 게 뭔가 얘한테 애착이 느껴지는 느낌이긴 했어. 예 하여튼 좀 너무 아쉬웠어요 폭락하는 게. 근데 어차피 사실은. 이 종목은 예. 진짜 기회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40% 맞습니다. 하룻밤 만에 예. 반토막이 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저는 그래서 테슬라를 너무 사랑하고 애정하지만
그 애플을 사랑하지만 그 사랑하는 이유가 뭐 잘 나가는 돈 잘 벌기 때문이 아니고 그냥 렌트 더 런웨이처럼 새로운 업태를 만든 선구자죠. 그런 시그니처 기업들은 사실은 우리가 좀 시장에서 평가를 키워줘야 된다. 된다. 그치. 그런 사실은 도전한 개인적인 기업. 애착감이 좀 있거든요. 예. 선배 그 애착감이 이 예. 종목에게 어떻게 전달이 될지 예.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좀 지켜보면서 저는 좋은 일이 있으면 좀 치열업 해주고 싶은데. 네. 예. 네. 근데 이 기업이 확실히 시장에서도 그러니까 그냥 이 잡주로 취급받는 종목이 아닌 게 선구자적인 의미도 예. 있기 때문에 주요 외신들 뭐 주요 투자 은행들이 다뤘어요 이 기업을. 맞습니다. 그런 면에 맞습니다. 있어서는 그냥 볼 필요는 있어요. 네. 자, 두 번째 종목은 트위터입니다. 트위터가 이 급락장에서도 0.8% 상승을 예. 했는데요. 간밤에 이제 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근데 트위터의 주주들이 이 머스크가 인수하는 네. 그러니까 머스크에게 매각하는 그 안에 대해서 오케이 지지해 승인을 한 거예요. 제발 팔아줘 이거네요. 팔아줘.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내달 17일부터 닷새 간에 이제 법정 공방이 시작이 되는데 만약 예컨대 법정에서 머스크가 인수해라고 하는데 트위터의 주주들이 반대를 하면 이게 안 되는 건데 그냥 너희 지지할게. 그러게요. 매각할 수 있도록 해봐. 이제 이렇게 지지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 트위터 근데 그게 왜 호재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법정 공방에서 만약에 머스크 인수해야 된다고 하면 이제 큰일이네요. 우리 테슬라는 또. 근데 트위터는 참. 그런 예. 재료들이 좀 녹아지면서 이렇게 급락장에서도 정말 선방을 했다. 그래서 뭐 선방을 하니까 반갑긴 해요. 이런 플러스 종목들이 많이 나오면 반갑죠. 맞습니다. 네. 예. 자, 그다음 마지막 종목은 앨범알입니다. 저 나중에 주목 이 기업에서 한번 진단을 해보고 싶은 기업이긴 한데요. 얘가 그냥 종가로는 0.4% 상승을 했습니다만 얘가 장중에 3% 넘게 오르면서 예. 52주 신고가가 아니라 사상 최고가를 또다시 예. 경신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급락장에서도 사상 최고가 경신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월가에서 좀 주목을 한 이런 종목인데 앨범알은 또 우리 사업개미들이 많이 사는 종목이에요. 아 그렇구나. 예. 이 종목 봐야 되겠구나. 예. 세계 1위의 예. 리튬 업체. 그리고 이제 전기차 배터리 관련된 그 ETF에 네. 대거 편입돼 있어요. 예. 오. 그 앨범알이라는 그 주식 자체가 네, 네, 그래서 네. 뭐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그 개미들한테 서학 개미들한테 굉장히 친숙한 종목이고 사랑하는 종목 중에 네. 하나일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또 RBC에서 지난주에 보고서를 내면서 지금 전기차량 리튬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그러면 가격이 오를 것이고 그에 예. 대한 수혜를 볼 거야라는 이제 의견들도 있었다라는 점. 그래서 간밤에 이런 일이 머스크가 있었다. 얘기한 돈 찍어내는 면허증이라고 얘기했죠. 그쵸, 그쵸. 리튬 정제 사업이. 맞습니다. 예.